작가분이라고 들었는데 네.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는 유튜브를 3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 유튜브에 계속 나왔던 내용들, 특히 원고가 있었는데 그 나레이션 원고들을 모아서 한 책을 엮어서 내게 되었어요. 그 가성비 좋은 자유를 여신께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제목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내용과 그리고 여성의 자유에 대해서, 여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느끼실 텐데 이런 게 다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저의 여동생의 삶을 모델로 하여서 제가 책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었는데, 특히 단순히 어떤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내가 자유로운 인생, 나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인데, 사실 처음에는 좀 더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내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여동생을 모델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인 저희 여동생의 어떤 영혼이라고 할까요? 그 성격에 맞는 내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게 따라가다 보니까 좀 더 철학적이고 좀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이 되어버려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너무 좋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 책이긴 한데, 특히 이제 그 가성비 좋은 자유라고 하면은 가성비가 사실은 경제적인 개념의 단어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가성비가 왜 가성비 좋은 자유냐. 이 단어도 매우 사실은 생각해보면 특이한 건데, 자유라는 것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말한다고 했을 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용을 치러야 되거나 아니면 또 서로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최소한의 손해와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나만의 자유와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좀 가성비 좋은 자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여신이라는 단어는 여성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앞으로 여성이 좀 더 예전과 달리 봉건적 시대와는 달리 좀 더 자유롭고 주체적이고 스스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는데, 거기에 걸맞는 표현이 아무래도 좀 더 주체적이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당당한 여성상을 말할 때 여신이라는 단어가 저는 꽤 적합하다고 느꼈고, 여기서 말하는 여신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나 연예인들, 예쁜 연예인들 보고 하는 말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어머니도 여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시장에 있는 국밥집 할머니도 여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미화 이모님들도 여신이 될 수 있다. 그 마음의 중심은 결국에는 어떤 내가 사회적인 조건과 성취와 어떤 무언가와 조건적으로 내가 정체성을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난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떤 봉사정신을 가지고 어떤 세상을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내가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거기서 여신이라는 단어가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어린 여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과연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떳떳하게 나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할 나이가 있어요. 20, 30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40대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 거죠. 저희 동생도 이제 40대가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고, 이 책은 아직 완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 책도 지금 진행형인데 곧 완결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지금 나온 책은 초기 단계만 먼저 출간을 한 거죠. 제가 책 나오면 꼭 사볼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산 벙커에서 곤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전에 경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곤스트 선생님이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많아요.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인생의 사건이나 혹은 일이거나 경력이거나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제 저희 동생과 가로수길에서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때 했던 것이 이제 가로수길이 이제 패션과 트렌드가 핫한 곳이었잖아요. 여성 의류 쇼핑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여동생이 키가 작아서 키 작은 여성을 위한 쇼핑몰을 했었고, 저희 동생이 직접 모델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큰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키와 몸무게와 체형과 쉐입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고, 그것을
패션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고 싶었고, 동생이 그러기 때문에 저 오빠로서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상업적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우 힘들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이게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주제인데, 저희는 그게 거의 10 몇 년 전 얘기거든요. 거의 20년, 그러니까 10 몇 년, 20년 전 얘기니까 너무 빨랐던 거예요. 사실은, 앞서 나간 거예요? 네, 너무 그것을 공감해주는 분들도, 그리고 그 니즈도 너무 적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되게 외로운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단골도 있으셨고, 너무 좋은 인연들도 그때 많이 생기긴 했지만, 어떤 상업적 성공을 이루어서 계속 그것을 할 수는 없게 된 거죠. 사랑에 대해서 질문 조금만 드려요.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죠? 사랑은 무슨 생각인 것 같아요? 사랑은 자기가 깨닫는 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한 가지 색깔로 말할 수 없고, 자신의 영혼의 색깔만큼, 되게 자기가 깨달은 만큼, 자기 그릇만큼,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 들면서 계속 그 사랑의 레벨이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어렸을 때 사랑은 너무 욕망에 가까웠고 조건적이었고, 지금은 끊임없이 욕망을 비워내야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 욕망을 앞세우면 사실은 참된 사랑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과 사랑은 그 당시에는 같은 단어를 썼지만 다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러니까 저도 아마 또 10년 뒤, 20년 뒤는 또 다르겠죠. 네. 영상 메시지 원래 마지막으로 하고 끝나거든요. 네. 동생분한테 할 때 하다가 제 생각에는 독자분들한테 하시는 게 좋을 것 알겠어요. 같아요. 여기 보시고 독자분들한테 사랑을 전파해주세요. 가성비 좋은 자유를 여신께 판매합니다라는 유튜브를 사랑해주시고, 또 이 책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옛날에 키 작은 여성을 위한 쇼핑몰을 하면서 참 정말 좁은 길을 간다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와 달라진 점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또 힘들었고 또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포기하지 않을 각오로 시작했었고, 그만큼 한 명 한 명 지금 이렇게 저와 저희 동생이 하는 이 메시지들을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저희 삶을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각자 자신을 더욱더 발견하시고 자기에게 더욱더 집중하셔서 결국에는 자신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영혼이 되셔서 이 세상 정말 기빨리고 나를 사랑하기를 참 방해하고, 또 나의 어떤 매력과 나만의 개성과 나다운 삶을 정말 억누르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것에 타협하지 마시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는 여신님이 되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